팔이 안 올라가요? 이거 혹시 50견인가요? 지금 이 영상, 당신의 어깨를 지킬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50견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정말일까요? 초기 통증부터 회복, 스트레칭까지 50견 예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0견은 자연히 낫는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통증은 줄어들어도 움직임은 회복 안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통증기에 치료 시작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하루 10분 꾸준한 스트레칭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팔이 안 올라가거나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부 50견이란 50견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 관절이 굳고 통증이 심해지는 질환이죠. 왜 50견일까요? 대개 50대 전후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40대 심지어 30대에게도 생깁니다. 그만큼 생활습관, 과사용, 스트레스도 큰 원인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구조죠. 팔을 들고 돌리고 당기고 밀고 이 모든 동작이 어깨 관절과 근육, 인대, 관절낭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 중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함께 관절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걸 방치하면 팔이 올라가지도 뒤로 가지도 않게 됩니다. 특히 속옷 입을 때 팔이 뒤로 안 가는 느낌, 머리 감기, 옷 입기, 뒷주머니에 손 넣기가 힘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50견의 경고 신호입니다. 50견은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더 잘 나타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갑자기 줄어든 중년층,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직에게도 흔합니다. 결론은 50견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징후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50견의 진행 단계, 즉 통증기, 동결기, 해동기, 이 세 가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2부 50견의 자연 경과. 50견은 그냥 통증 있는 어깨가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이걸 동결견의 자연 경과라고 부르죠. 1단계는 통증기 염증기. 어깨에 깊숙한 곳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더 아프다는 분들이 많죠. 자다가 깨서 주무르고 다시 눕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팔을 올리기도 전에 통증 때문에 움직이질 못합니다. 2단계는 동결기, 이름 그대로 어깨가 얼어붙는 시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는 통증은 조금 줄어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예전엔 머리 위로 올렸던 팔이 지금은 90도도 겨우 됩니다. 팔을 등 뒤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추 잠그기, 브래지어 후크 채우기, 일상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이 시기는 평균 49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마지막은 해동기. 이름처럼 서서히 어깨가 풀리는 단계입니다. 움직임이 조금씩 돌아오고 통증도 많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동기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길면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기,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이 시기를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게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1단계 통증기 36개월, 2단계 동결기 49개월, 3단계 해동기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1,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50견은 치료 안 해도 괜찮다. 그 오래된 속설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3부 50견 치료 안 해도 괜찮을까? 50견은 버티면 저절로 낫는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니까요.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맞는 건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줄 수 있다는 점. 틀린 건 움직임은 치료하지 않으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관찰해보면 통증은 점차 줄어들지만 어깨 가동 범위는 끝까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결기가 오래 지속되면 관절낭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후엔 스트레칭만으로도 제한된 움직임을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초기 통증기입니다. 이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동결기 진행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동기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약물치료 염증과 통증을 완화, 물리치료 온열, 전기자극 등, 관절운동 가동 범위 유지, 주사요법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운동치료 스트레칭과 강화운동.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 예전에는 참으면 낫는다. 요즘은 참지 말고 움직이자입니다. 초기부터 관리하면 통증은 빠르게 줄고 회복은 훨씬 더 완벽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50견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4부 50견 어떻게 예방할까? 50견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걸 미리 막을 순 없을까? 정답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생활 속 어깨 움직임입니다. 50견은 퇴행성 질환이라기보단 움직이지 않은 데서 오는 질환입니다. 즉, 어깨를 쓰지 않으면 굳는다는 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어깨를 점점 덜 쓰고 있죠.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 장시간 컴퓨터 사용하는 직장인, 평소 팔을 위로 들 일이 거의 없는 생활,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분들, 당뇨, 갑상선 질환, 폐경기 여성.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주 가볍게 꾸준히 움직이기, 하루 3번 이상 어깨 돌리기,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 크게 켜기, 팔을 들어 올려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바로 50견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예방에도 좋고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의사들이 추천하는 50견 예방 스트레칭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게 따라 하셔도 당신의 어깨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파트에서 실전 스트레칭 함께 해보겠습니다. 5부 실전 스트레칭 따라하기. 이제부터 50견 예방과 회복에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스트레칭 1. 아령 흔들기. 한 손에 가벼운 아령이나 생수병을 듭니다. 500g에서 1kg 이하.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팔을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10에서 15회 하루 3번 반복합니다. 스트레칭 2. 가슴 열기 앤드 견갑골 자극. 양쪽 어깨를 뒤로 모아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숨을 들이쉬며 팔을 천천히 뒤로 당겨보세요. 등 뒤에서 견갑골이 만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10초 유지, 3세트 반복. 스트레칭 3. 벽 모서리 밀기. 양쪽 팔꿈치를 벽 모서리에 댄 후
팔이 L자 모양이 되도록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입니다. 가슴 앞이 스트레칭되며 어깨 앞쪽과 견갑골이 풀립니다. 10에서 15초 유지, 3회 반복. 스트레칭 4. 벽에서 팔 올리기. 등과 팔 전체를 벽에 붙이고 양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 어깨와 등 뒤 근육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스트레칭 5. 수건 당기기. 수건을 한 손으로 잡고 등 뒤로 넘깁니다. 다른 손으로 아래에서 수건을 잡아 천천히 위로 끌어올립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주세요. 10회씩 하루 2-3세트 반복. 모든 동작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자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은 치료이자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가족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신호에 주의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6부.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 50견은 스스로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호. 밥 먹을 때 자꾸 기침을 한다.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고 팔이 옆으로 잘 안 가는 경우. 식사 중 불편해 보인다면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 겁니다. 신호. 옷 입을 때 팔이 잘 안 간다. 속옷 후크 채우기, 겉옷 입고 벗기 불편해하는 모습. 뒤로 팔이 돌아가지 않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신호. 팔을 들거나 돌릴 때 얼굴을 찡그린다. 움직임은 되지만 작은 동작에도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통증기에서 자주 보이는 신호죠. 신호. 팔을 덜 쓰게 된다. 자연스럽게 아픈 팔을 피하게 되며 반대쪽만 쓰는 생활 습관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깨가 굽기 시작합니다. 신호. 어깨 통증으로 잠에서 자주 깬다. 특히 한밤중 새벽에 욱신거린다면 염증 초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체로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치료가 어깨를 지키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50견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 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0견의 원인부터 자연경과 예방법, 스트레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어깨는 훨씬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참지 마세요. 초기 대응만 잘해도 고통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 작은 실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어깨, 지금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